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알아셔야 될 이야기 한 번.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한번 볼게요. 봐봐요. 물론 2분기라 하면 4월, 5월, 6월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이 당선된 게 3월 달이고요. 전국 분위기는 4월 달부터는 이미 윤석열이 주도했다고 봐야 돼요.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22로 추락하는데요. 0%대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겠지만 한국 0.7. 주요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이고요. 2, 4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1.4분기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이 다음에 무역 적자 한번 볼게요. 이달 말고 이 전달 8월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최대.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마이너스 30.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 이거는 윤석열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윤석열 리스크가 포함된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훨씬 더 줄었을 거예요. 적자분이나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나라 망치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올해 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외국인들은 기울어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봤을 때 그때 당시 또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았을 때다 보니까 윤석열의 당선을 약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미 매도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푸나님께서 2분기 GDP 성장률을 0.7%라고 했는데 1분기 때도 0.6%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때는 1.3%였어요. 물론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봉쇄되고 다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3분기 대비 4분기 꽤 큰 폭의 성장을 했지만 올해 1분기 0.6%, 2분기 0.7%, 이 1분기, 2분기의 이 GDP의 부진은 이미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뭐 맞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얘들은 내가 봤을 땐 이런 짓거리를 망할 것 같아요. 노골적 친일인데 한번 봅시다. 일본과 수출 규제 무역 전쟁 중에 현재도 무역 전쟁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소부장에 대한 자기들의 수출 규제를 푼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무역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본이 안 주면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일본이 사실상 포철 등을 만들게 지원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소부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2개월 만에 일어서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는 사업이야.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소부장 예산은 계속 지원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5.7% 삭감됐어요. 실제로 이번 올해 예산 삭감되지 않았고 올랐잖아요. 평상시 때처럼 올랐어. 근데 소부장 예산을 5.7% 삭감하면 실질 삭감률은 10%가 넘겠죠.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벤처부서관의 소부장 예산은 무려 38% 삭감.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주무부처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아예 소부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국가 예산 중에 R&D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 R&D 예산은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중소기업한테 들어갑니다. 기업이 할 수 없는 걸 국가가 해주고 그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기업들을 빨리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R&D 예산의 다수를 대기업으로 썼던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뭔가 기술 개발을 못해서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예산 무려 38% 삭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전체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증가에도 소부장 예산을 깎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싫은 거예요. 일본을 잘 됐으면 좋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잘했던 뭐 어떤 정책이든 다 부정하고 싶어서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땐 정치 예산 삭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거, 상징적인 거.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소부장위원회도 원래는 대통령 직속이었는데 총리 소속으로 바꿔버려요.
아, 일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아버지는 일본의 장학생이었단 말이야. 일본 정부의 장학생이었단 말이야.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 본국과 싸우는 게 싫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심리적 본국 있잖아요. 일본은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선진국.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 일본은 선진국 국민이고 한국 사람들은 떼쓰기 좋아한다. 이게 총체적으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야, 이게 탄핵 사안 많다 진짜. 진짜 저희 불행 중에 불행이 그런 거죠. 지금 소부장 전쟁에서 정말 백전백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일본에게 지는 일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어가도 모자랄 판에 이게 삭감을 하고 아까 중국 무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28년 만에 흑자만 이어오다가 적자를 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탈중국을 소리 소문 없이 진짜 해도 뭐 할 판에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 망하라고 이러는 건지 이 정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그 어떤 제 패친이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시간 될 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자료를 보내주시면 방송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자, 댓글창에 클레오 제이님이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네. 치아드려요. 멤버십 홍보하시느라고 계속 똑같은 걸 올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멤버십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공아님, 다음에 박철홍님, 다음에 예, 슈퍼챗 김자막님, 자막 좀 올려드릴까요? 네, 다음에 블루 화이트 웨일 님 감사합니다. 예. 자, 김여진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제 미국 가잖아요. 미국 캐나다 가잖아요. 영국 들렀다가 개고생 좀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고생 문제가 아니야. 김건희가 왜 미국 가냐는 이 다음에 있을 MS 토스 방송에서 좀 풀어드리고요. 김건희 해외 순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나 대통령 그만둘까봐. 수행원도 마음대로 못 데리고 다니고. 나 대통령 그만둘까봐. 잠깐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음성 지원해드려야지. 나 대통령 그만둘까봐 수행원도 마음대로 못 데리고 다니고. 뭐 내가 내 조를 잘못했어. 그런 거니 마음 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미국에 가는 거를 사람들이 납득을 못해요. 범죄 혐의자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정상적으로 이거를 여론으로 잠재우고 싶으면 안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나타나잖아요. 한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그림판인데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초보 지금. 초보 운전이야.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제 운전하고 지금 뭔가 지금 저 경제 외교 북해 고속도로를 나가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해 죽겠는 거야. 음주운전 아니고요? 국민들 심리가 이런 거죠. 아, 음주운전을 포함해야겠네요. 초보 음주운전이지. 네. 아우 위험해. 초보가 위험해. 음주운전하면요 위험해. 운전도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해. 아 그래요? 용기가 생겨서. 아, 참.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가서 오늘 속보로 나온 게 있죠. 유엔 총회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푹. 아이고. 애초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장례식에 참가할 때 대부분 뭐 거기 가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유엔 총회까지 간다. 근데 기시다 총리는 왕실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왜 만나겠어요? 만난다고 해도 국익에 도움될 만한 지금 뭐 뭘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처리된 법안들 돌려내올 수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을 거거든요. 결국 다 까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갑니까? 그 반도체 그 이전에 전기차. 뭐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전기차 이번에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복잡하게 꼴 필요가 없어. 용어가 어렵다고. 기존의 미국은요. 돈 놓고 돈 먹기로 살았어요. 유일하게 산업이라고 남아있는 것 정도가 두 가지였다고 봐 나는. 자동차하고 무기 만드는 거. 세계 무기 1위 제조 국가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유지했느냐. 달러 찍어내서 유지한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이 지금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코로나 때 쓴 돈 달러 찍어내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는 공해에 있는 공장을 안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중국에다 또는 인도에다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망해버리면은 미국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때 리쇼어링이라는 표현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을 다 들어와. 그러면 세제 혜택 줄게. 이제는 중국에서 인도에 생산하지 말고 들어와.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줄게. 지원금 줄게. 이 짓을 한 건데 그 전에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왔을 때 윤석열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만나게 해주잖아요. 1시간 독대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둘이 방에 넣어주고 난 나가 있을게 된 거예요. 본인은 정상회담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바이든하고 생각이 100%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정의선을 꾸역꾸역 데리고 와.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게 만들어. 바이든 만세 부르면서 갔어요. 내가 한국의 그 현대차를 내가 미국으로 유치했어. 그러면 현대차를 유치하면 지금 바로 지어집니까? 이제 미국에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2, 3년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는 현대가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는 미국에 생산된 것만 보조금을 줄 거야. 보조금 없으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빨리 안 갈아타거든요. 전기차의 성능이 괜찮은데 보조금을 줘서 내가 평상시 사던 것보다 훨씬 싸게 살 거면 그것만 살 거 아니에요. 현대차만 그걸 못해. 윤석열이가 둘이 한 방에 넣어주는 효과예요, 그게. 한 방에 넣어주는 효과. 아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통과된 거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차 차별 조항까지 홍보해요. 외국에서 제품되는 차들은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똑같은 성능의 차라고 하면은 하나는 1,000만 원 주고 사고 하나는 2,000만 원 주고 사면 뭘 사겠냐고요. 현대차 그 상황이 버틸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똑똑한 놈이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냐면 이 IRA 이거를 유예하는 시간을 둬야 돼요. 유예.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해야 된다고. 이걸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던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확실히 지난번에 맨 처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그다음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하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한국에 왔다라는 거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방 국가로서 한국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좀 우리 이렇게 할 건데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니네가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서로 타협하는 방안을 만들 시간을 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초짜인데다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외면하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한테 보조금 주는 게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무슨 우리 서민들 있잖아요. 지금 차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 한국에서 한 2,000만 원이면 사죠. 예, 절반 반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현대차는 안 해줘. 누가 현대차를 삽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약간 TMI가 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재밌어야 돼. 재미를 떠나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은 외교라는 것 자체 기본을 모르고 있고 뭐 당했다고 보면 되죠.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 머리에 이거 띠를 두르고 애를 쓰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통상 전문가가 이 상황은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애를 써도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짜 실질적인 대통령이 누굴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방송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놈들이죠. 미국 그게 외교의 기본은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바이든이 왜 이러고 있겠어요? 중간 선거에 표 좀 얻어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미국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나는 바이든과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 바이든 가니까 이짓거리 하고 있는 이거 맞지? 네. 이거 아니었지? 쪽팔릴 쌍따봉. 뻔했어. 진짜. 비읍 같은 게 대통령이라고 진짜 화나네. 그나마 생각해봤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토했을 것 같아요. 자, 바이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떤 그 친미 사대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야, 우리는 민주당 쪽이니까 오바마가 정치를 잘했다고? 웃기지 마 이 새끼들아. 뭐냐면 트럼프가 낫네, 오바마가 낫네, 바이든 아니라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바마 때도요 평양을 정밀 타격하는 그 전쟁 준비를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반 정도는 자기 주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 미국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정도의 위치가 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일종의 눈치 보는 대상이에요. 그냥 바퀴벌레 죽이듯이 한국 딱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자기 위치를 활용해서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공장 지어주는 게 윤석열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이든한테 잘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사는 거야. 보수 어르신에 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보수 어르신. 미국의 밉보이고 말고가 아니라 외교는 지금 그 정도로 문 대통령이 올려놨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가야지. 왜 미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반도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외교만 잘했으면 갑이 될 수 있는 위치고 만약에 외교를 못했으면 진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잘 조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외교상에선 갑 같은 위치였죠. 갑 같은 위치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을 중에 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호구라고 어떤 분이 쓰셨네요. 국제호구. 그걸 사람들이 글로벌 호구라고 해. 더 있어 보이지. 네. 글로벌 호구. 영어를 쓰면 그게 멋있어 좋았다 보이지. 그러니까. 예. 글로벌 호구. 참, 지금 그 IRA 여기에서는요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중고차도 돈 주겠다는 거예요. 살 때 중고차 사는 거 돈 주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사실 현대차가 이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람 막 보내요.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거든요. 그 전까진 대한민국에서 뭔 짓을 해도 절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근데 11월 이후에 혹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좀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외교의 힘이 잘 작동을 해야겠죠. 지금 그 달러화 올리면서 한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달러화가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 낮으면은 사람들이 돈에 투자하잖아. 한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에 달러에 투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 놈들이 아니 세상에 돈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 찍어내는 걸로 돈 버는 새끼들은 양아치야. 그래놓고 지금 한국에 와서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가 몸주고 돈 다 줬는데 결국은 발로 차버린 거 아니에요. 몸주고 다 줘. 이상하다. 그림을 생각하면 진짜 웃기겠다. 상상했어. 사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상상되잖아요. 맞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시청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 꼴보기 싫어 죽겠다. 아 진짜. 죄송하고요. 혈압 올라요, 혈압.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 또 멤버십 해주신 분 계시는데 끝날 때쯤에 보이면은 김땡땡님 이분이 진짜로 김땡땡이에요. 김별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